21년 부동산 값이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러다가 22년에 하락을 했죠. 이제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2차 하락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풍비하고 맙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마라. 떨어진다고 소리 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떨어지겠어요? 또 제가 오른다고 해서 오르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오를 것이냐 떨어질 거냐 또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는 자료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IMF가 한번 왔었죠. 과거에 IMF가 1998년에 IMF가 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났었죠.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축은행 앞에서 예금을 못 찾아서 긴 줄을 늘어서고 발을 동동 굴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과거를 다 잊어먹어요. 1, 2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잊어먹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경기 침체로 안 좋았던 거를 지금 다 잊어먹고 있어요. IMF 때는 우리나라만 외환 부족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값이 폭락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지금 내년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21년까지 부동산 값이 엄청난 폭등을 했죠. 거의 한 7년 가까이 폭등을 했을 거예요.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22년에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강한 규제 완화 정책과 또 대출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다시 오르는 상태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동산 값이 올랐던 거는 정부에서 많은 규제 완화 정책과 또 40조 원 이상의 보금자리 특례론을 풀어서 자금 여유가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촉매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빚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또 정부 부채가 상당폭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약효가 떨어져서 또 떨어지는데 지금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상당폭 하락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을 정부가 또 막으면 내년이 이제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2차 하락인데 2차 하락에서 또 막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유사하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부동산 시장이 잘못하면 붕괴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르다. 일본 상태가 될 거냐. 그러나 빚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면 일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전체 자산의 80%에 육박합니다. 다른 나라는 뭐 미국 같은 데는 30%뿐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뭐 30%, 40%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뭐 거의 한 80% 가까이 돼요. 그것도 빚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최고 가격에서 50% 정도 하락해주면 이건 하락이 아니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50% 하락한 데서 또 떨어지면 그때를 하락이라고 보고 최고가에서 반값 정도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상화하는 과정을 정부가 또 개입해서 막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50%가 떨어져서 정상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자재값이나 모두 물가가 좀 다 오른 상태에서 그게 50%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자체 경제 시장도 정상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근데 그것을 개입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떨어지게 그냥 놔둬야,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 맞게 떨어지게 놔둬야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는 물론 좀 침체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처럼 20년, 3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끔찍한 거예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지금 터질 게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건설회사 중에 한 40%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떨어질 건 떨어져줘야, 또 터질 건 터져줘야 건전하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또 세입자들 전세금 지금 많이 떼이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뭐 보금자리론 40조 되잖아요. 40조. 1조만 풀어도 그 전세자금 사기당한 분들 이런 걸 해결할 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데 집중해야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는 데 집중하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 저는 이렇게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꼭대기에 막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 젊은 분들이 영원히 집을 못 갖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산 소위 영끌이죠. 영끌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영끌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반값으로 폭락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죠. 그것까지 보완을 해주면 앞으로 부동산 값이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다 보완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물론 언론의 책임도 커요. 그 당시에도 유튜브 보시면은 부동산 값이 앞으로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꼭대기에 와 있는데 이렇게 호도하고 하는 그런 여론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끌족들은 그럼 다 팔아야 됩니까? 지금 손해보더라도? 부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도 못해요. 팔려야죠. 지금 벌써 강남에 경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영끌로 사신 분들이 강남에 지금 경매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쏟아져 나오는 게 이거 몇 달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내년은 더 암담해요. 정부가 더 이상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세요. 요새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리고 또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집을 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집값이 폭등할 거 아니냐, 공급 부족으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경기순환 사이클하고 틀려요. 지금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요 부족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또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 부족과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침체가 돼버리면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는 거예요. 붕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에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떨어져도 부동산 값이 오르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일본은 제로금리예요. 지금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인데도 부동산 값이 안 오르잖아요. 안 올라요. 20년, 30년 동안 제로금리 상태인데도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부동산 값은 오르고 금리가 높을 때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의 공식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섰고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폭락기가 지금 내년으로 끝날지 2, 3년 갈지 20년 이상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요. 내년은 확실히 폭락하겠죠. 그리고 2, 3년 더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터질 걸 터지게 놔두면 다시 2, 3년 후에 상승할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걸 정부가 또 빚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주면 일본처럼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